이제 네 번째 강의,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ggplot 조금 할 텐데, ggplot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필요해요. 내용이 많이 필요해서 나중에 뭐 따로 아마 강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ggplot은 여러분들이 쓰기엔 조금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 프로그래밍에서 코드 짜는 거는 쉽고 그다음 코드를 짜서 아웃풋 내는 게 좀 어려워요. 아웃풋 내는 게 어렵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여러분들이 유저 프렌들리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 작성하면 보고서 작성하는 분들이 보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막그 옆에 표 맞추고 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인데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냥 개략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한번 하면 뭐 제가 이제 따로 강의를 열어서 주식블락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먼저 할게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모형으로 만든 확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 및 예측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량 경제학적 혹은 통계학적 모형이 있고요. 이 통계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난수를 생성해서 미래 무슨 일이 있을지를 수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말 분포를 알면은 좀 다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알롬, M 어플라이 하면서 알롬 이런 걸 배웠을 텐데, 알롬을 할 때 뭐 어떤 것들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정규분포에서 나누 생성이라고 이야기하죠. D놈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P놈은 누적 확률, Q놈은 어떤 위치가 되어 있으면 몇 퍼센타일에 있는지 누적 확률 어떻게 보면은 분위수를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건 R놈이고 나중에 뭐 옵션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D놈, 뭐 P놈 이런 것들을 쓰긴 씁니다. P놈 특히. 그러니까 D놈은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란 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려주는 이런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뭘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은 사실은 다 뭔가 실험이란 게 100% 인과적으로 되지는 않고 뭐 확률적인 요소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황제 실험에 나타난 결과를 실수로 표현한 것을 x를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x,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가 클릭된 수 x, 강수량 x가 확률 변수고요. 분포 함수는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를 기술하는 함수로서 보통 f를 써서 fx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적 분포 값은 뭐냐면 확률 변수 큰 x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변수는 아니고 뭔가 실험을 모형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비디오 카드가 있다 그러면 비디오 카드의 수명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휴대폰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작동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뭐 오차가 다 있어서 그런 오차를 감안한 뭐 분포, 그다음에 여러분의 연령도 확률 분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키 이런 거 다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요. 누적 분포 함수 fx는 확률 변수 x, 뭐 예를 들면 키가 x 이하인 것들. 동전을 던지기를 한다면 동전을 10개 던지면 fx 값은 f1 값은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의 개수가 1개 이하, 뭐 2개 이하. 이 스몰 x 값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형 데이터를 가진 때 적분하면 적분하면 그 확률값이 주어진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수량, 키, 몸무게 등이 이제 흔히 말 연속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함수를 특정 구간에서 적분한 값을 이제 확률 변수 x가 그 구간에 속할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70cm가 키가 180cm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 분포 함수 fx가 갖는 확률 변수 x의 p분위수, 이게 무슨 뭐 날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P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0.25%다. 거기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5%가 대응되는 그 숫자 값이 있을 거예요. 동전 던지기 한다 그러면 25 동전 동전 두 개 던지면 맞나? 동전 두 개 던지면 아니다. 동전 두 개 던지면 50% 그러니까 미디언 값이라고 P 분위수 50% 분위수 이런 것들 미디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이 아마 미디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던지면 1이 미디언. 좀 헷갈리긴 하는데 0이 25%구나. 그러니까 그 퀀타일을 구하는데 뭐 P 분위수라고 하는데 25% 분위수라고 하면은 하위 25%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의 개수를 세는 우리가 확률 분포고 두 개 던졌다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25%니까 25%를 만족한 최소 x 값은 0이 되겠죠. 0개 나올 확률과 25 1사분위가 흔히 말하는 25%그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백분위수는 이제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백분한 경우를 백분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는 그러니까 확률이 0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x축을 보통 실현 가능한 숫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현 가능한 숫자들이 확률이 점차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 1이 되겠죠. 어느 순간 너무 커지면 이게 GDP 성장률 경제학에 좋아하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0% 이렇게는 안 나타날 거지만 이게 쭉 그리다 보면 마이너스 1%대 그 다음에 0%대 뭐 2%대 뭐 3% 4% 10% 성장률도 불가능하죠. 그건 뭐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수치니까 이렇게 분포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미분한 값이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고 여러분 통계학을 좀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계산하면 1표준 편차에 한 34%씩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2표준차 표준 편차 때는 요 그 얼마냐 그 2.14 빼면 97%? 그러니까 양쪽에 2.14% 빼는 정도. 3표준 편차 이상이 일어날 확률은 13%. 그다음 0.13%. 그다음에 2표준 편차는 2.14 더하기 0.13에서 2.27%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타일, 5%타일, 그다음 50%타일, 미디안이 이쪽인 경우 되고, 그다음에 인터쿼타일이라고 하죠. 1사분위, 2사분위 수가 뭐 적정한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확률 모형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균일 확률 분포, 정규 확률 분포, 지수 확률 분포, 뭐 T 분포, F 분포 이런 것도 여러분들 통계학적 날리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배울 수 있으면 배워서 하는 거고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규 분포가 가장 많이 쓰니까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R놈은 평균하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란 것은 결국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확률을 모형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정규 분포에서 나눠서 생성하는 걸 R놈.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인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를 반환하는 건 D놈.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정규 분포에서 누적 확률을 반환하는 걸 P놈.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정규 분포에서 분위수를 반환하는 건 Q놈. 이런 정도. 그러니까 밀도 함수 density니까 D고요. 그러니까 이게 probability 함수, 그러니까 보통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P놈일 거예요. 누적 확률. Q놈은 분위수를 반환하는 함수다. 그래서 x 미는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고 x 그러니까 x일 때 확률 밀도 로그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false고 P놈은 우리가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은 거기까지 누적 함수 그러니까 로어 테일에서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양측에서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로그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Q놈은 우리가 분위수죠. 분위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퍼센타일이라고 하니까 P거예요. 퍼센타일에서 R에서부터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R놈은 이제 평균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랜덤 넘버 만드는데 확률로서 난수를 생성한다 그러면 R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난수 생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 정보 정규 케이스는 이래요. 지난 시간 강의 조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10이란 거는 뭐야? 몇 개? 20이란 거는 평균 얼마? 2란 거는 표준 편차. 그래서 10개를 생산하는데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거에서 10개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큐놈이란 거는 그 우리가 이 분포에서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고 퍼센타일 30 누적 확률 분포가 3 그러니까 30% 분위수에서 도대체 x 값이 어딘지를 추적하는 경우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자면 여기겠죠. 요거를 리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nom은 이제 density 함수 0일 때 도대체 얼마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nom은 누적 확률 함수의 값,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일 때 표준 편차 2일 때 0에서의 누적 함수,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통 여러분 확률 모형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연구를 하거나 모형을 돌리거나 시뮬레이션의 단점은 뭐냐? 시뮬레이션 단점은 여러분들이 난수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조금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뭐 이해하는데 이제 보고서 쓰고 뭐 하는데 값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값이 고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세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막 값이 맨날 바뀌어. 그래서 썩 좋지 않아요. 세시드는 뭐 1을 해도 정수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세시드는 1하고 정수 해결해봅시다. 물론 세 번째마다 각각 다르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세시든이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값이 달라요. 다시 세시드를 1하고 3일 1 하면은 얘는 여러분이 결과창에서 볼 수 있겠듯이 결과가 동일합니다. 결과가 동일해. 그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난수 생성이란 게 사실은 완벽한 난수 생성은 아니고 뭔가 루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해놓고 뭐 해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 난수 생성한다는 거는 수도 랜덤 넘버라 그러는데 이게 100%막 확률적인 드로우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퀀스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시퀀스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시드는 1로 하면은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값이 나와. 그래서 1하고 1하고 하면은 나중에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니어 모형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y는 우리가 사전 모형을 가정하죠. b0 플러스 b1 x 플러스 2를 해서 x를 가지고 y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은 다 수식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고 수식을 어떻게 주는지는 여러분의 모형 설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형에 따라서 다른 거고 우리가 할 거는 x를 가지고 y를 보는 것, y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거겠죠. x가 정규 분포고 y가 표준 정규분 평균이고 표준 편차 0이고 표준 편차 2고 5창이니까 0.5, b1, 2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한번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X 랜덤 넘버 100.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뽑았다라고 하고 2는 오차항인데 이제 좀 오차항을 좀 두고 B제로 비워. Y를 값을 놓고 플러스 XY 하면은 X와 Y와의 관계들이 쫙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XY라는 건 3포도인데 대표적으로 근데 사실은 저라면 이렇게 하죠. 저는 플러스 잘 안 쓰고 헷갈려요. 플러스 쓰면 헷갈려요. XY XY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은 인스톨 패키지스 GG 플러스 해야 되는데 원래는 GG 플러스 어쩌고 해서 GG 플러스를 다운받아서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버전이 업로드 돼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4.1.1이구나 버전이. 그래서 명령어를 살짝 보시면 ggplot이라고 나오고요. 가장 그러니까 ggplot에서 데이터를 설정하고 에스테틱스가 사실은 ggplot의 가장 중요한 것인 축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이고 명령 어떻게 되냐면 ggplot 데이터는 xy 에스테틱스는 x는 x y는 y 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x랑 y 축만 지정을 하는 거고 지옴 스캐터라고 해서 AB 라인 뭐 스캐터 있는데 스캐터 지원 포인트 죄송합니다. 축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지원 포인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3포도가 그려집니다. GG 타이틀 X, Y 플롯 X, Y 플롯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그리는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GG 플랫이라고 이야기하는 GG 플랫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얻는 거고 이런 식으로 X 에스테틱스, X축 에스테틱스라는 거는 축정하는 건데 축정하고 칼라 정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경우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좀 살펴보자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잠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요걸 했죠. 저는 여러분 지난 시간이지만 저는 바로 방금 전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데이터셋 데이터 아이리스 썸머리 하죠. 데이터 아이리스 x는 세펄 랭스 곱받침의 길이 y는 위드트 이렇게 하고 뭐 아이리스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뭐 세펄 위드트랑 세펄 랭스 간에 아이리스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테틱스는
칼라 같은 걸 정해주면은 스피시즈 스피시즈별로 색깔을 달리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스피시즈별로 색상이 다르게끔. 그러니까 에스테틱스가 결국은 뭐랄까 그 지지플랫의 정수인데 지지플랫을 컨트롤하는 애예요. 컨트롤하는 애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기본만 알려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한번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지플랫 같은 걸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이즈를 스피시즈 해도 돼요. 사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사이즈를 이제 스피시즈별로 뭔가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세터사 벌지니까 벌지 컬러도 스피시즈로 해도 됩니다. 지금 너무 변수가 작아서 할 건 없는데 사이즈와 컬러를 뭐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쉐입이든가 쉐입 같은 걸 바꾸면 이제 벌시 컬러 벌지니까 쉐입별로 그 모양이 바뀌죠. 이제 삼각형, 사각형, 네모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지 플랫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이란 게 지지 플랫은 보통 2차원 그림이고 2차원이라는 게 축이 있죠.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X축하고 Y축하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그룹이겠죠. 그룹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누는 것들. 얘는 이게 좀 데이터셋 복잡해진 타이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뭐 배기량, 뭐 타이어, 뭐 이게 온갖 걸로 확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확장이 가능한데 여기는 좀 구분이 좀 작아서 좀 작게 하긴 한데 그래서 카드든가 이건 아니고 카즈가 아니고 제가 MT 카즈 이제 뭐 데이터 이름이 나오죠. 이런 것들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뭐 MP 카즈 래핑은 X는 MPG 실린더 실린더 아니고 뭐가 있어? 홀스 파워 웨이트 뭐 웨이트 합시다. 쉐입은 실린더 컬러는 뭐로 할까? 기어 기어 숫자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실린더 컨티뉴스 베리어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스펙터 죄송합니다. 실린더를 바꾸고 이런 뭐 실린더랑 뭐 기어 숫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쉐입하고 뭐 컬러를 바꿔가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에스테틱스에서는 테마를 걸어서 뭔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지 플랫은 좀 아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트의 영역이라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테틱스란 건 기본적으로 그룹 변수인데 그룹 변수에 여러분이 뭘 얹을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은 여러분 지정을 하는 거니까. AB 라인 하면은 아마 이게 리그레션이 그려질 건데 한번 볼까요?
지움 AB 라인 맞아요. MT카랑 뭐 플러스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스캐터가 아닌 그룹이 변수가 없겠죠. 웨이트랑 MPG와의 관계를 그냥 어떻게 보면 AB 라인, 그 리그레이션 라인을 통해서 뭐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롯 XY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간단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지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인데 수식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수 생성해서 미래 것들 예측해서 뭐 1기 후에 2기 후에 3기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X값이 주어지는 X값이 키라면 몸무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기본적으로 예측이고요. 예측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검토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샘플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머신러닝 조금 할 텐데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만 할 거라 그러니까 데이터 중 일부를 뭐 샘플로 추측하는 작업은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이밸류에이션 같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샘플링은 특히 이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그 6주차에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많아. 그리고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구분한다든지 뭐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한다 이런 거라면 데이터들이 과거 데이터가 쭉 있을 거예요. 과거 데이터가 과거 거시거정 변수들이 데이터가 쭉 있을 텐데 뭐 특정기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한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좋고 예측하는 것들이 잘 맞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머신러닝 모형 하에서 로직을 찾아서 로직을 찾은 다음에 피팅한 다음에 그거를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상적인데 우리는 데이터셋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그냥 나눈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나눠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뭐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도 쪼개가지고 뭐 나누셈은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문자 인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자 인식도 뭐 그냥 아무거나 뽑아. 뭐 70%는 트레이닝 셋에 넣고 30%는 테스트 셋에 넣어가지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은 뭐야? 한 번 추출된 표본을 다시 선택하는 게 가능한 경우 비봉호 추출은 한 번 추출한 표본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트레인 테스트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에서 나눈 거는 뭐 비봉원 추출이겠죠. 그래서 샘플이라는 함수가 사실 이런 걸 작동합니다. 샘플은 대상이 있고요. 사이즈가 있고 몇 개를 뽑을 것이냐 복원 추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가중 추출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3하고 1부터 10에서 5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5, 7, 4, 2, 3이 나올 거예요. 이거 우리 고정해놨으니까 똑같이 나와요 얘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2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뽑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영역 잘못한 것 같은데 몇 개 뽑았지?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뽑았는데 시즌 3 6, 7, 4, 2, 3 이렇게 나와야 되네. 결과 잘못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할 때 비보건 추출,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 MT카라는 데이터, 아이리스에서 뽑아보자. 아이리스에서 MT카도 좋지만 아이리스 데이터 150개죠. 엔칼 아이리스 하면은 5개가 나오고 엔로우 아이리스 하면은 150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150개 중에 20%를 이쪽으로, 반대로 이제 150개 중에 한 80%, 120개를 트레이닝 샘플 우리가 모형을 맞춰보고, 나머지를 테스트 샘플, 이벨리에이션 하는 샘플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샘플 1부터 150 플레이스는 펄스 사이즈는 몇 개? 120개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이리스에서 인덱스를 뽑으면 되겠죠. 보면 우리가 일종의 트레인 샘플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인덱스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테스트 샘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흔히 말해 샘플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get ready, set ready 얼핏 보여드렸어요. get ready라는 건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set ready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get ready. 원래는 현재 디렉토리가 제 이름이니까 LEJH 다큐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www 이게 그 윈도우는 좀 안 맞는다 그랬어요. www란 게는 어떻게 보면 역슬래시 느낌인데, 역슬래시 r 하면 r 있는 폴더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 경로를 통해서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상대 경로. 그러니까 점은 이미 현재 디렉토리고, r 하면 r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서 파일 이그지스트해서 뭐 파일 만들거나 없거나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과를 리포트 하는데 옛날 결과를 참 오버라이드 할 경우가 있어요.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내가 어제 한 거하고 오늘 한 거하고 파일 네임이 같아가지고 나는 어제 한 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오버라이드를 한다 그러면 파일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 씌우면 안 되고 에러를 던져야 되고, 없다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dir create 같은 경우는 뭐 dir을 만든다든지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서 파일 받을 때 URL, 뭐 데스티네이션 파일 메서드, 오토 보통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써서 이런 데이터들, 볼티모어 가버먼트 API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쓰면 되는 유틸리티들이니까 이건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ggplot하고 수업을 끝낼 텐데, 아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벡터 기반 플라트를 하는 건 있는데, 플라트하면 모양이 안 예뻐요. 모양이 그래서 예쁘진 않고, 여러분들의 제가 잘 매니플레이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뭐 매니플레이션 어빌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ggplot2를 훨씬 많이 씁니다. ggplot. 그러니까 파이썬에 하신다고, 예를 들어 파이썬에 경험 있다 그러면 파이썬의 pip 인스톨과 유사하게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야 되고, 이건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인스톨 ggplot2 제가 했죠. 그래서 매핑 데이터는 아이리스 매핑 세팔랑 세퍼레이트 하면은 x축과 y축이 지정이 됐고, 산점도 지원 라인,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 소개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좀 알려드리는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포도를 그리려면 지원 포인트를 그리면 되고, 저희 거는 지금 셋 파일 랭스가 이름이 좀 달라. 제가 CSV 파일 안 읽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통 그래도 요를 G1이라고 해서 그래프1이라고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프1이라고 저장하고 그 G1을 호출하면은 옆에 나오게 돼. 이거 없애버리고 하는 게 좀 좋은데, 원래 MT카 아까 플랫 그려놓은 건데 G1이라고 하면은 부를 수 있어요. G1 플러스 G1 포인트 3포도가 그려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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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포도를 계속 그려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GG 타이틀 XY 플랫 이렇게 쓰면은 보통, 왜냐면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든 거는 보통 옆에 보면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기니까 아래 가서 자동적으로 좀 부사가 편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하고 내려가야 돼요. 플러스하고 내려가서 하시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테티스 구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에 대한 구분 없이 뭘 하려 그러면 손 안 대고 그냥 이 자체에서 지원 포인트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돼요. 어디 갔지? 포인트가 두 개구나. 이 PPT에서 올려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겼네. 그러니까 PCH는 그 쉐입을 결정하는 거고, 컬러는 레드, 사이즈는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테틱스 고려 없이, 그룹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레드, PCH, 사이즈는 2. 그러니까 그룹 없이 한다는 거는 그냥 내려 넣으면 되는데, 그룹을 지정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컬러는 그룹별로 지정하고 스피시즈에 따라서 지정하고, PCH는 0, 뭐 20, 뭐 스피시즈에 지정을 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서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컬러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럴 경우 나중에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컬러 스피시즈에 정해주는 스페 컬러 디스크리트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컬러 디스크리트. 스케일 컬러 매뉴얼을 쓰든지 스케일 컬러 디스크리트 해서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지정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건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 있으면 스케일 컬러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지 밸류는 뭐 레드, 레드, 블루, 퍼플,
그 이게 지금 밸류 지정을 안 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밸류를 지정을 해가지고 밸류 값은 레드, 블루, 컬러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훨씬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 모 어쩌고저쩌고는 다 에스테틱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개념적으로만 알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스케일 모에 대한 거는 매뉴얼에 대한 거는 이 에스테틱스에 관한 이야기고 매뉴얼 해서 밸류를 레드 컬러 레드 뭐야 블루 퍼플로 하겠다 라고 하면 색상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GG 플랫은 필요하다면 제가 뭐 추가적인 강의를 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에스테틱스 지정은 그룹이고 그룹에 대해서 각각 달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랩스는 라벨을 한꺼번에 정할 수 있는데 랩스라는 함수를 써서 LG라고 하고 이거 없애버립시다. GG 타이틀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아이리스의 스캐터 플롯이라는 걸 넣고 이 세팔 위드 얼롱 세팔 랭스라는 어떤 부제도 붙이고 캡션이란 부제도 붙이고 그 다음에 X는 세팔 랭스, Y는 세팔 위드스 이렇게 좀 모양도 바꿀 수 있는 랩스라는 것도 있고 이거 X랩, Y랩 해도 돼요. 라벨링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범위 바꿔자면 코디 카티지안 같은 거 더해서 축범위를 추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은 길게 돼 있는데 축범위 같은 걸 좀 줄여가지고 그 세팔랭스의 축범위를 올려서 Y축은 24, X축은 57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 이게 좀 날라갔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쭉 바꿔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스피시즈고 박스는 Y별로 하고 지원 박스 플랫 필이란 거는 이제 스피시즈별로 뭔가 얼마나 다르냐를 보는 건데 한번 해보자. 박스는 그리고 아이리스 XY 축을 정했고요. 세팔랭스가 없죠. 이렇게 박스별로 정해서 박스 플랫이라는 거는 요약 통계량을 구하는 함수인데 이런 것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이 필요한 내용이라 이제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